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 데 슈퍼생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분석할 경기는 세크라멘토 킹스와 뉴욕 닉스의 대결인데요. 언뜻 보면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경기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데이터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숫자를 통해서 이 경기를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건 뭐 거의 승부가 정해진 경기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한쪽은 동부 컨퍼런스 이후에 빛나는 강팀 뉴욕 닉스, 다른 한쪽은 주축 선수 2명이나 빠져서 전력이 약해진 세크라멘토 킹스. 누가 봐도 닉스의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재밌어집니다. 이 명확해 보이는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배팅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이 숫자들이 진짜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지 그 숨은 의미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왜 모두가 닉스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하는지 그 근거가 되는 기본적인 데이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이 숫자들을 이해하는 게 바로 이번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격차가 확연히 드러나죠. 닉스는 공격 효율 지표가 최상위권인데 킹스는 반대로 수비 효율이 거의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여기에 팀의 컨트롤 타워인 사보니스 그리고 핵심 수비수인 머레이까지 빠졌으니 이건 정말 뼈아픈 전력 누수죠. 자, 이제 이번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미스테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닉스의 우세가 너무나도 명확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배팅 배당률도 그걸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그래프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닉스가 이길 경우에 받는 배당률이 오히려 초기보다 올랐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배당이 오른다는 건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닉스가 당연히 이기겠지 하는 그 믿음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숫자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핸디캡 기준점이 킹스 쪽으로 0.5점 이동했다는 건 소위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닉스가 이기긴 하겠지만 11.5점 차 이상으로 크게 이기지 못할 거야 라는 쪽에 돈을 걸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예상 밖의 흐름이 나타나는 걸까요? 이 데이터 변화의 뒤에 숨어 있는 요인은 과연 무엇일지 지금부터 두 가지 주요 변수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바로 피로도입니다. 현재 닉스는 힘든 서부 원정연전을 치르고 있거든요. 이로 인한 신체적인 부담은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잘 알려진 변수 중 하나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요. 닉스는 홈 경기에 비해 원정 경기에서 3점슛 성공률이 꾸준히 하락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런 득점력의 미세한 저하가 오늘 같은 경기에서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수는 상대팀, 바로 킹스 내부에 있습니다. 핵심 선수들이 빠졌다고 해서 킹스의 발톱까지 전부 빠진 건 아니거든요. 그들에겐 여전히 강력한 무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두 선수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그냥 공 하나 쥐어주면 스스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뛰어난 1대1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들의 개인 기량은 특히 익스의 주전들이 쉬는 구간, 즉 벤치 멤버들이 코트에 나올 때 점수차를 확 좁힐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데이터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압도적인 전력 차이, 하지만 뭔가 의심스러운 배당률의 흐름,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변수들까지.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가장 논리적인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데이터가 가리키는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는 놀랍게도 킹스의 역전승이 아닙니다. 바로 세크라멘토 킹스의 플러스 11.5점 핸디캡 승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킹스가 경기를 이기거나 혹은 지더라도 점수차가 11점 이내일 거라는 예측이죠. 그러니까 이 논리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닉스가 이길 확률이 높은 건 맞다. 둘째, 하지만 11.5점이라는 점수차는 NBA에서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니다. 셋째, 돈의 흐름, 즉 데이터가 닉스의 압승이 아닌 진땀승을 가리키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데이터는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닉스의 벤치 타임에 점수차를 6점에서 8점 이내로 좁히는 구간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당연히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만약 경기 초반부터 닉스 주전들의 3점슛이 불을 뿜거나 사보니스가 없는 킹스의 골밑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공격 리바운드를 계속 뺏긴다면 그러면 이 시나리오는 그대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데이터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알려주는 결론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닉스의 압승보다는 신승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숫자들이 결국 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 달려왔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분석의 핵심이자 반전입니다. 데이터는 우리에게 이 경기의 승자는 닉스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진짜 승부는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바로 이 11.5점이라는 핸디캡 라인에서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는 언제나 숫자의 표면 아래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